이코노미 클럽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도 저희가 처음 방송에서 만나뵙게 됐는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김시은 팀장님과 저희가 함께 나눠볼 주제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외국인 베팅 100배, 강원랜드 실적 100배? 라고 해주셨습니다. 놀자주 투자 전략, 이게 오늘의 주제인데요. 오늘 가장 뜨거운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카지노주가 오늘 엄청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카지노주의 열풍을 쏘아 올린 건 바로 강원랜드잖아요. 오늘 또 강원랜드가 이렇게 뜨거운데 카지노 변경 허가를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용 대상이 이제는 영주권자까지 확대가 됐고 금액도 30만 원에서 무려 3억 원까지 크게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개별 호재의 카지노주가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동안 오늘 갑자기 이슈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강원랜드를 많이 매집했습니다. 그동안 많이 매집을 했고 이슈에 맞춰서 좀 터트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다만 개별적인 호재에 이렇게까지 크게 반응할 만한 요인인가라고 봤을 때 그렇진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강원랜드가 카지노 영업 제한 변경을 허가받았는데 면적이라든지 혹은 베팅에 대한 한도를 늘려서 매출 혹은 영업이익단에서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강원랜드가 이런 투자를 한다고 해서 내국인 혹은 외국인들이 강원랜드로 올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투자가 당연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네. 좀 다른 카지노와 다르게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낙후가 된 부분들이 있어서 신규 트래픽을 끌어모으기 위해선 투자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었고 이미 강원랜드가 2주 정도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갑작스러운 이벤트는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연 그런데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강원랜드가 삐까번쩍해졌다고 해서 네. 내국인들이 올까?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게 네. 지금 상반기 동안 내국인들 강원랜드 잘 안 갔습니다. 오히려 해외여행 조금 더 많이 가는 부분들이 있고요. 맞아요. 외국인들도 생각을 했을 때 굳이 강원도까지 가서 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이 이슈는 단일 이슈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강원랜드라든지 GKL, 카지노 오판 같은 경우는 물론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좋아지긴 했어요. 코로나 대비했을 때 좋아지긴 했으나 다만 지금 업황 자체는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뭐 대다수의 카지노 종목군들이 네. 매출은 올랐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사람들은 네. 많이 와요. 이제 많이 오는데 근데 또 이제 고객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잘 따갑니다. 네. 그럼 당연히 영업이익 쪽에서의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과연 이런 부분들에서 카지노가 앞으로 상반기보다 나은 하반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기대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구조적인 성장보다는 좀 일시적인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은 업황의 개선보다는 일시적인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많이 몰렸다라고 네. 해석을 해보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렇게 카지노주의 상승은 강원랜드의 개별 호재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강원랜드는 보통 내국인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뭐 GKL이나 아니면 파라다이스 같은 카지노에 외국인들이 더 많이 방문을 하잖아요. 이제 또 중국과 일본의 큰 손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휴가가 다가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석도 있고 10월에 또 임시 공휴일까지 지정이 되면서 이제 징검다리 연휴가 지속이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또 중국과 일본의 휴일까지 가을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 또 이렇게 연휴 시즌을 맞아서 새롭게 카지노주가 성수기를 맞이할 수는 있을까요? 일단
이슈 자체를 보게 되었을 때 상승은 할 수 있어요. 매출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데 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게 엔화 강세가 나타나면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네.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회복세가 덜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회복세가 나오는지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카지노 쪽을 접근하시려면 전 차라리 강원랜드라든지 GKL 같은 이제 공기업 쪽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부재하게 되면서 이벤트에 대해서 굉장히 몰리고 있는 상황들 지금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대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정부가 밸류업 쪽에 대한 의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 특히 지금 최근에 잘 움직이는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네. 또 밸류업 지수 특히 공기업이라든지 혹은 금융 쪽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코리아 지수 그 밸류업 지수가 상장하게 되었을 때 또 기대를 모을 수 있는 쪽이 공기업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GKL이라든지 혹은 강원랜드가 실제로 주주 환원을 얼마나 많이 할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이니까 그래도 정부의 말을 잘 따르겠지라는 기대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지금 오히려 카지노에 관심이 많다면 이제 업황 쪽으로 조금 더 바라보시려면은 파라다이스이긴 한데 굉장히 큰 폭의 수익률보다는 약간 무릎에 사서 어깨 파는 그런 전략이 조금 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는 오히려 배당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혹은 중장기로 조금 더 끌고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원랜드라든지 혹은 GKL 쪽에서의 접근이 조금 더 유효하긴 한데 다만 오늘 시세가 너무 슈팅이 나왔습니다. 슈팅이 너무 많이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접근을 할 때는 눌림이 나왔을 때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시선 같은 경우가 16,500원 선 라인대까지 좀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카지노주 관련해서 업황 쪽으로 본다면 파라다이스를 모아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중단기적으로는 강원랜드와 GKL도 괜찮지만 오늘 또 이렇게 시세가 분출이 되었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눌림목에서 접근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렇게 카지노주가 움직이는데 더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행 관련해서 또 이번에 여행주, 면세주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저희가 또 짚어봐야 할 게 티맵프 사태가 여행업계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2분기 실적만 보더라도 모두투어, 하나투어 모두 큰 타격을 입었는데요. 앞으로도 그럼 여행업계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업계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는 매출단에선 늘어날 수가 있는데 과연 하반기에도 여행주가 관심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카지노 종목군들이 올라가면서 모두투어라든지 하나투어 혹은 대한항공 같은 놀자 쪽에서의 관심이 받아주고 있긴 하나 추세를 보면은 아직까지 방향성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현재 시장에서 놀자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런 시장 속에서의 사람들의 관심이 떨어지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더딘 모습들을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더 관망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여행업종 같은 경우는 물론 Q와 P가 함께 증가하면서 매출은 좋아지고 있는 모습들. Q 같은 경우도 코로나 대비했을 때 좋아졌고 P 같은 경우도 요즘 여행 트렌드 자체가 또 이제 기념품을 많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패키지를 빼고 오히려 프리미엄화로 되면서 P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만 앞으로 중요한 것은 패키지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지금 패키지를 관련했을 때 여행 수요는 증가하는데 패키지 여행 수요가 생각만큼 더디게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주요한 포인트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면세 같은 경우도 보면은 호텔 신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맞아요. 특히 지금은 호텔 신라가 대표적으로 면세 쪽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국인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최근 면세에서 사는 사람들 수가
적어졌어요. 지금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굉장히 큰 폭의 하향세가 나와주고 있고 비율로만 치면 한 50에서 60%이다 보니까 지금 아직 업황에 대한 회복세가 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면세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실적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공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공주도 사실은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티웨이 항공이 좀 대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라든지 달러 쪽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굉장히 큰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달러로 결제를 하고 유가가 떨어지면 영업이익 쪽에서의 큰 폭의 좀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어서 지금 유가가 떨어지고 있고 달러 같은 경우도 약세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면서 항공주들은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항공주를 바라볼 때 드는 생각은 얼마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인지 또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생각을 해보면 여행 갈 때 언제 여행 가고 싶어요? 보통 연휴나 아니면 조금 더 쌀 때. 보통 그게 이제 항공주의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벤트입니다. 이제 여름이라든지 겨울에 이제 휴가 시즌에 맞춰서 또 항공을 많이 타다 보니까 제한적이죠. 상방에 대한 폭이 제한적이고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실제로 지금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왔을 때 내가 여기서 접근을 한다라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 박스권 상단까지 이미 올라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아직은 지금 이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박스권 매매가 조금 더 유리한 종목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많이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놀자 같은 경우는 관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접근이 유효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카지노가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또 패키지와 면세, 또 여행, 항공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오늘은 면세주와 항공주 일제히 또 빨간불을 켜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추세로 본다면 아직 방향성을 잡지는 못했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관망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팀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또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렇게 연휴가 굉장히 길어지잖아요. 전통적으로 9월이 약세장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국내에서는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인데 길어진 연휴에 또 저희가 숨겨져 있는 수혜 섹터를 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섹터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뷰티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추석이라든지 중국도 추석 같은 게 있고 좀 글로벌적으로 연휴가 많다 보니까 또 놀자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또 여행 가기 전에 이제 많은 여성분들, 남성분들 피부 시술 받다 보니까 저는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돌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K뷰티라든지 혹은 미용 의료기기 쪽에 대한 주가 역시도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휴가 전에 미용 의료 시술 같은 경우도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들 그리고 외국인들이 또 우리나라를 많이 방문을 할때 꼽는 것 중 하나가 피부과 많이 갑니다. 맞아요. 이제 피부과 많이 가서 또 이제 시술도 많이 받는데 또 해외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나라 시술이 굉장히 많이 싸요. 특히 피부과 시술을 보면은 해외에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는 박 터지게 이제 경쟁이 많다 보니까 피 자체가 굉장히 싸다 보니까 미용 관광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금 시즌을 보면 오히려 뷰티라든지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관심이 돌리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단에서도 특히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미용 의료 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해외 매출에 대한 비중 자체가 50%가 넘어요. 결국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나오면서 구조적인 성장도 나와주고 있는데 특히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도 40에서 50%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걸맞는 실적주를 찾는다면 또 미용 의료기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해답을 찾으려면은 네. 오히려 여기서 잡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미용 의료기기 섹터 숨겨진 연휴의 수혜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휴가 전에 미용 의료 시술도 증가를 하고 또 K뷰티 열풍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의 증가세 여기에 더해서 해외 매출까지 증가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서 눈여겨볼 만한 탑픽 종목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저는 단연 클래시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클래시스 같은 경우엔 지난 하락세에도 더불어서 최근 시장에서도 굉장히 견조한 흐름들, 특히 어제 같은 하락장 속에서 네. 어제 장 시작했을 때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스닥 시총 상위 120개 중에서 유일하게 올랐던 게 클래시스였습니다. 네. 그만큼 현재 시장의 수급이라든지 관심이 굉장히 많이 모아져 있는 종목군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벤트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한 9월 4일에서 6일까지 모건 스탠리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가 됩니다.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이고요. 여기에 클래시스가 참여를 하게 되는데 또 여기에서 카르테사 에스테틱이라고 미국에서 최대 미용 의료 제품 유통 전문 기업과 함께 네. 본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네. 본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어떤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느냐. 지금 클래시스가 미국 진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볼유머 FDA 승인 받게 되면서 미국 시장을 계속해서 두들기고 있는데 유통사와 함께 손을 잡으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침투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 성장, 그러니까 미래의 매출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실적주로 보기에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이루다와 합병 기일이 10월 1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루다와 합병을 하게 되면 나올 수 있는 시너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클래시스와 이루다가 겹치는 장비가 거의 없는데 네. 또 주력으로 하고 있는 시장 자체도 다릅니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아시아라든지 남미 혹은 브라질 쪽에서 강한 반면에 이루다 같은 경우는 유럽이라든지 혹은 미국 쪽에서의 강한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두 기업이 합쳐지게 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시너지 효과는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가장 관심 있게 봐야 하는 종목군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가 되지 않을까. 거기다 지금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은 계속해서 21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 특히 8월 14일 기점을 했을 때 외국인의 수급이 긍정적으로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베팅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 충분히 전고점 이상까지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가 손절가가 한 121선 라인, 46,000 라인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항상 이 기업이 121선 라인대를 뚫지 않고 계속 버티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어서 항상 안 깨던 라인대를 깨게 되었을 때는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래시스도 볼유머의 판매 호조에 더불어서 이루마의 합병 시너지까지 기대를 하고 있고 약세장 속에서도 주가 역시 든든히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종목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 다음 종목으로 APR을 가지고 왔는데 많은 분들 아실 거예요. 홈뷰티 쪽에서의 강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좀 재패에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쪽에 대한 진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데 아마존에서 또 유의미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미국 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미국 같은 경우가 하반기 소비 시즌입니다. 뭐 하반기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혹은 이제 그 크리스마스 시즌 이런 거를 맞이해서 결국 소비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APR이 지난 4분기에 미국 쪽에서의 피크를 살짝 찍고 상반기에는 지지부진했는데 하반기에 다시 한번 좋아지는 흐름들을 나타낸다면 APR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거기다가 더해서 저는 APR이 가지고 있는 홈뷰티 디바이스의 성장성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집에서 괄사 많이 하고요. 맞아요. 이렇게 많이 네, 하죠. 저도 한 두세 개 네. 정도 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또 이제 VT의 리들샷이 유행하는 이유가 네. 결국 집에서 피부과를 대체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지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더 예뻐지고 싶다는 욕구가 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만 그럴까? 저는 다른 해외도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미국이 우리나라 화장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도자기 같은 피부를 갖고 있지? 이제 피부 결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초에 대한 부분들에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침투를 할 수 있는 나라라든지 혹은 국가가 굉장히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APR이라는 기업 자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또 이렇게 괄사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PD님이 괄사가 뭔지 모르신대요. 괄사는 또 이렇게 혈액순환을 도와줄 수 있는 홈뷰티 기기 중에 하나인데 APR 역시 홈뷰티의 또 최강자로서 앞으로 눈여겨볼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클래시스와 APR까지 관심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은 이렇게 뜨거운 카지노주부터 여행, 면세, 항공 그리고 피부 미용 기기까지 김시은 팀장님과 이렇게 놀자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이코노미 클럽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스페셜 원 시간 함께하겠습니다.